오늘은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한 4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첫 번째는 개념하고 그 식에 대한 해석, 두 번째는 차이 함수의 활용, 세 번째는 평균값 정리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값 정리와의 구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하고 식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롤의 정리로 증명을 하죠. 조건이 3개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C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성의 의미가 있는 정리야. 몇 개인지 값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 정리로. 뭐 그런 얘기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보통 궁금한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연속은 닫힌 구간으로 되어 있고, 자, 미분 가능성은 열린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닫힌 구간 연속이랑 열린 구간 연속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자, 두 번째로 자, 우극한하고 왼쪽 말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같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에요.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양쪽 끝에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함수값이 똑같을 때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은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는 알파에 대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발레를 생각을 해보면, 자, 함수값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열린 구간에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죠. 열린 구간에서. 그리고 함수값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F'C는 0이 되는 C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으로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은, 자, 우리는 그 A, B 사이에 있는 C의 존재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A, B 사이. 그러니까 양쪽 끝값은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C가 A, B 사이에 있다. 그런 그 존재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양쪽 구간 열어놨고, 또 다른 이유는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구간으로 얘기할 때는 양쪽 구간을 열어놔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미분계수만 존재하고 이쪽에서는 좌미분계수만 존재해서 미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구간으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할 때는 양쪽 구간을 열린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2번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상황이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프가 이런 상황에서도 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평균값의 정리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 조건 두 개는 롤의 정리랑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양쪽 끝에가 달라. 그때 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같은 미분계수와 같은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요 평균 변화율이 양쪽 끝점에서만 지금 써 있어요. 이 식 자체가 뭐라고? 양쪽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수는 없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이 양쪽 끝점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이런 얘기인데, 이 식 자체가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잡았을 때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은 할 수 없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맞는 거죠. 가능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구간 닫힌 건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안쪽 범위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이 식의 형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쪽은 당연히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이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여기를 잡았다 이렇게, 그때도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미분계수와 같은 이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쪽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식 자체는 그 안쪽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사이값 정리에서도 나오죠.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러면 자,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fx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고, 자, f-x가 0보다 크거 나왔다. gx는 합성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g'x가 1이 되는 x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양쪽 끝점을 자, a, b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보면, 자, 1 빼기 0분의 g의 1 빼기 g의 0은 G'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G'X가 1이래요. 그럼 이 친구는 1이죠. 이렇게. 자, G의 1.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면 F1이, 자, 1이죠. 1이고, 다시 F1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이 돼요. 자, G의 0이 되면 만족하는 거죠. 자, G의 0을 구해보면, 자, 0을 대입하면
F0이 현재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의 5분의 1이 되겠죠. 자, 보다시피 이 친구는 5분의 1 뭐 어디 있을 거니까 집어넣으면은 0은 아닐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는 그 C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냐?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구간을 좀 더 다른 구간으로 잡을 건데, 자, 특이한 부분, 특이점에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겠죠. 자, 교점을 알파라고 해요. 알파라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하지 않고 알파에서 1 사이에서 할 겁니다. A하고 B가 알파랑 1이야. 그럼 다시 평균값 정리 써보면 1-알파분의 G의 1 마이너스 G의 알파.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 G의 1은 아까 계산을 했었고요. 빼기. 자, G의 알파를 계산하면, 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가 알파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하는 거지. 그래서 G 알파는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파랑 1 사이에 C가 존재하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좀 더 넓은 범위 존재한다.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 안쪽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식의 해석에서 뭐가 있냐면 B-A분의 FB 빼기 FA. 얘는 F'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평균 변화율하고, 자, 다시 평균 변화율. 자, 그래프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는 항상 존재하냐? 존재해. 이렇게. 이거 두 개네. 알아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 F'C가 존재하면 그때 이 값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를 잡을 수 있냐, 그런 얘기야. 이쪽은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만약에 요런 C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길기와 같은 두 점을 A, B를 이렇게 임의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변곡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랑 이 접선의 길기랑 똑같은 두 점을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잡았을 때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요 친구랑 요 길기랑 똑같은 두 점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길기를 잡았어. 길기를 임의로 잡았어.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는 존재해요. 언제나. 그런데 미분계수를, 그러니까 접선의 길기를 잡았어. 그때는 이 얘랑 똑같은 두 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가 언제라고? 변곡점. 변곡점에서 접선의 길기랑 똑같은 그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길게. 이 부분은 이따가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편에서
예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차이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차이함수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함수를 뺐을 때 그 뺀 함수를 차이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증명 과정에 이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고 그 새로운 함수를 이용해서 롤의 정리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혹시 뭐 자세히 안 본 친구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차이함수를 어디에 쓸 거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접점, 여기도 접점입니다.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자 gx라고 할게요. 우리가 두 함수를 뺀 함수를 그릴 거야. 자, 여기는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여기도 0이 될 거고 여기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뭐 그릴 거라고? hx라고 할게요. fx 빼기 gx. 그러면 자, 요 차이가 이렇게 될 거고 요 차이만큼 요 함수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접하니까 여기도 접하게 돼요.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로 요 함수 값이 똑같아. 이렇게 접해서 자, 여기는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변곡점이고. 그러면 차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미지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 A, B, C, D 개수들을 미정개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hx는 어떻게 쓸 거냐면 뭐 최고 차이 개수가 있을 거고 x-알파, x-베타의 제곱, x-감마의 세제곱에 뭐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세팅하기가 식을 세우기가 매우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차이함수. 자, 문제 풀면서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쉬운 예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길기가 똑같은 점 여기 C를 AB로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립니다. 자, 현재 이 차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밑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자, C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C를 구해서 이쪽에 C 값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원에 나왔던 그 4차 함수 얘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A고 여기 B가 있는데 접선이 있어. 접선 이렇게. 자, 이 접선의 교점 C의 좌표를 A, B로
나타내라.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식을 세워서 두 접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자,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서 거꾸로 C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은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리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자, 그림상으로는 여기 C가 2분의 A 플러스, 여기 AB라고 할게요. B가 될 것 같죠? 자, 한번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잘 보세요. 두 함수가 자, 지금 빼져 있는데, 이 함수 말고 이 접선으로, 이 직선하고 이 접선 두 개 뺀 그래프를 생각할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야. 다시. 요 길이가 요 길이라고. 요 길이가 요 길이. 이 삐뚤어져 있는 이 위에 있는 값들을 반듯하게 모았어요. 막대기가 삐뚤어져 있는데 반듯하게 모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넓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위아래 얘네들을 이렇게 위에서 삐뚤어진 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요 길이가 제일 긴데 요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때 요 지점 C 지점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 C는 요 값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C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나형 30번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평가원, 9월 평가원이었거든요. 자, 문제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 지금 4차 함수가 있고, 자, 이 네 점, 그림상으로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자, 등차 수열로 x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대점은 일직선상에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두 접선의 교점을 일단 찾아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였는데, 이 좌표를 자,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이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좌표가 뭐냐, 이런 얘기였어요. 4차 함수라고.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자, 요 두 개, 흰색 두 개. 자,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4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여전히 4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 돼요.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 가운데 길이들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선 대칭이 돼.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이 가운데 선대칭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그림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삐뚤어져 있는 거를 반듯하게 했을 때 요 지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다시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차이 함수를 통해서 원래 두 함수 관계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차이 함수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평균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평균값 정리는 정말 중요한 정리예요. 특히 이제 미적분에서 중요하긴 한데, 저 예전에 지금 뭐 문과 과정인 수투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없다가 이제 언제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내려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정리야. 그래서 문제가 좀 고급스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평균값 정리 어디에 쓸 거냐? 자,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극한값 구할 때, 함수값의 범위 구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 범위 구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문제집에 많이 등장하죠. 자,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양이 빼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런데 모양이 지금 여기는 x가 무한대고 얘는 x가 0 우극한이기 때문에, 자, 문자를 치환해서 변형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x분의 4를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자, t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주어진 식은 리미트, 자, t는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바뀐다? f의 t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자, f의 t 마이너스 2가 돼요.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자, f의 t 플러스 2 빼기 f의 t 마이너스 2. 자, 분모 두 개의 x 값을 뺀 요 식을 쓰면 되겠죠. b 마이너스 a분의 f 빼기 fa는 f 플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디에? 사이에. 그러면 자, 현재 t가 무한대로 가고, 자, 이쪽도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c도 자, 무한대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c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이야? 2라고 했기 때문에 4입니다. 그래서 4, 2, 8. 그래서 답이 8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다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자, 똑같이 나와 있네요. 자,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식이 약간 모양이 다른데, 요 친구를, 자, 두 개 반반을 쪼개게 되면 저 문제랑 똑같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 이 문제 f의 x 플러스 4 빼기 f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x 플러스 2 빼기 f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분모 이 두 개 뺀 거 있죠? 쓸 거죠? 좀 마찬가지야. 자, 여기 5기 때문에 5를 곱하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b-a분의 fv 빼기 fa는 자,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C1, C2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묶여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 C1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 얘가 2. 그러면 답은 5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2. 그래서 16이 답이 됩니다. 자, 평균값 정리 활용. 첫 번째 내용,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평균값 정리의 활용. 두 번째, 함수값의 범위를 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대표적인 문제 두 문제를 볼 건데, 자, F4의 범위를 구하라. 우리 친구들이 뭐 일단 기본서나 뭐 기본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변 정적분을 잡아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평균값 정리 이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f'(x가) 있어요. 그리고 구간이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이용하면 4-1분의 f4 빼기 f1은 자, f'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C는 이 두 값 사이에 있어요. 이런 얘기죠. 자, f'X 자, 1, 4에서 f'X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으니까 2 이상이 돼요. 됐죠? 그리고 F1이 4이기 때문에 F4는 자, 여기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그리고 4를 더할 거니까 10 이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좀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의고사에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 하지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 fx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자, 문자를 잡을 건데 자, x가 3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평균값 정리 쓰려고 이렇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f'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f'C는 자, f'X가 3 이상이기 때문에 3 이상이 되죠. 3 이상. 그러면 요 범위에서
fx는 곱하면 자,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면 3의 x-3. 자, f3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x가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바꿔 쓰면 될 거니까 3-x분의 f3 빼기 fx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분모 현재 양수입니다. 그러면 넘기면은 f3이 3이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어떻게 3 이상이야. 그러면 3 빼기 fx 자, 색깔 바꿔 쓸게요. 3 빼기 fx가 3의 3-x보다 크거나 같아. 이쪽 넘기게 되면 이쪽 넘기고 자, 3 부호가 바뀌겠죠. x-3 이렇게 되고 플러스 3 자, 이렇게 f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 함수 값의 어떤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 함수 1차 함수 식이 똑같은데 자, 보세요. 3보다 이쪽에 그릴게요. 자, 여기가 현재 3,3이야. 3보다 클 경우에는 fx가 얘보다 크대.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3의 x 빼기 3 플러스 3이거든요. fx라는 그 y 값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언제? 3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쪽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f'3이 3이야. 접하겠죠? 그러면 이 길기가 3이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보다는 위쪽인데 접하게 이렇게. 얘보다는 아래쪽인데 접하게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됩니다. 그럼 식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차이 함수로 세우는 거야. 자, fx에서 얘를 빼면 뚫고 지나가는 접선 변곡점에서 뚫어요. 공점에서 3중근을 가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항시키면 fx를 구하게 됩니다. 차이 함수 지금도 썼어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평균값 정리의 활용 세 번째 내용, 기울기의 범위를 구할 때 자, 사용한다고요. 자, 대표적인 문제인데 아까 초반에 그 평균값 정리에 관한 식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예를 들 거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자, 이 문제입니다. 평균값 정리식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그 미분계수와 같은 그 C를 잡을 수 있다. 항상 잡을 수 있는데 미분계수와 같은 평균 변화율은 항상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변곡점. 자, 이 문제거든요. 자, 문제집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 자, 얘는
F'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평균 값의 정리. 자, X1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 0이야.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가고, X1은 0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4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자, F'C는 2차 함수죠.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의 범위를 구하면 돼.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3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0초가 4 미만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자, 여기가 지금 1이 됩니다. 0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 이때가 최소가 되고, 자, 오른쪽이 더 멀기 때문에 이쪽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자, 9예요. 9, 3, 27. 맞나요? 그러면 23이 될 건데, 23이 아니라 24? 맞죠?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기울기의 범위를 구할 건데, 자, 보세요.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상황은 최소가 되는 점입니다. 1이에요. 1. 자, 0부터 뭐 4 사이가 있을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건데, 요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두 점을 연결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문제 오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두 점은 아무리 해도 못 잡겠구나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유명한 문제이니까 잘 챙겨 두시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항 함수 나와 있고 두 점을 지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니까 평균값 정리로 바꿔서, 자,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x1은 뭐 여기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숫자 가능하고 제일 큰 숫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F'C가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0을 지나고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상황인데,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직선이 기준이 될 거니까 그렸을 때 이게 현재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가 평행일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보다 이렇게 더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림은 언젠가는 얘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가 있을 거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평행이 되고 얘보다 더 기울기가 작은 이런 그래프, 이런 모양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 직선이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자, 요 그래프죠. 길기가 마이너스 2고 원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x가 돼. 그래서 F2는 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우리는 자, 여기 평균 변화율 모양이 나오면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평균값 정리의 활용. 자, 네 번째,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미적분에서 주로 나올 것 같은데, 수투에서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에서 많이 봤던 부등식, 베르누이의 부등식이야. 수원에서는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이 친구를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그 문제야. 자, 식을 보아하니, 자, 우리가 식을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n제곱이 있기 때문에 fx를 어떻게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x의 n제곱. 그래서 fx를 x의 n제곱이라고 놓으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 미분 가능 평균값 정리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한 줄 써주시면 되고, 자, 1 플러스 h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fb 빼기 fa는 f'c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때는 이 부등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주로 사용해. 그래서 자, 보니까 얘를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고. 자, 얘는 n c의 n-1제곱이죠. 자, 여기 c의 n 빼기 1제곱 거기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n-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다 n을 곱하게 되면 자, n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n보다 크다 그런 얘기예요. 지우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n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부등식 증명할 때는 요 관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h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랑 곱할 거죠. nh가 돼. 여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nh. 따라서 증명된 거죠. 1 플러스 nh다 이렇게. 자, 평균값의 정리 어디에 사용한다고? 부등식 증명할 때도 사용한다. 물론 방정식 증명할 때도 간혹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평균값 정리 마지막 내용, 사이값 정리와 구별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예제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그 함수 연속 단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미분 단원. 단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주로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고, 다항함수는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리고 존재성에 관한 얘기죠. 둘 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자,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실근의 존재 유무 판별은 주로 뭐로 한다? 사이값 정리. 연속임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함수값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x축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사이값 정리로 자, 접근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g의 0이랑 g의 1 곱했을 때 음수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f0은 0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되고 이 값은 a야. 자, 1 대입하면 f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a예요. 자,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때는 두 함수값이 정해져 있어. 그 사이에 그리고 뭐 잡는다 이런 얘기야, 상수함수를. 근데 a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a죠? 미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없으니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이 식 자체를 보아하니 x-1 곱하기 fx를 자 미분한 식이죠. gx가. 그래서 요 식을 다른 함수 hx라고 놓으면 자 gx라는 거는 h 프라임 x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롤의 정리를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hx에 대해서 자 롤의 정리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볼 건데 hx는 강함수니까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그러면 세 번째 조건 자 h0하고 h1 얘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h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이니까 0. 그 다음에 h1 자 1 대입하면 0입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는 그 C가 자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x가 0이 되는 그런 x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긴 시간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